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뭐 한 달 넘었잖아요.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처음에 당선됐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거의 60% 중반대에 거의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점수를 주는 게 뭐니 해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유일의 오리지널 정치 유튜브 프로그램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성북의 일꾼을 넘어서 민주당의 일꾼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배입니다. 성북의 일꾼, 민주당의 일꾼 어떻게 수식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이고 일하는 정당이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네. 저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꾼이라는 말 감사합니다. 자체가 그렇죠. 예, 약간 감사합니다. 부담도 돼요. 또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예, 성과를 내도록 해야죠. 예,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근황 토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독일 호주 특사에 내정되셨어요. 네, 독일 특사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요. 네. 아마 이석연 변호사님하고 네, 단장이시죠. 예, 권칠승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독일을 이제 가는 걸로 됐는데 아마 분단 국가였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EU의 핵심 국가니까요. 그렇죠. EU가 최근에 방위비를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네. 5%까지 올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네. 이 방산 시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제 저희들이 특사로 가는데 굉장히 기대도 되고 앞으로 매우 중요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예. 방산 시장이 이렇게 열려인 거라면 정권 초기에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노려볼 만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방산이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K방산. 미국 시장도 있지만은 유럽이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나라는 작고 유럽 연합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은 방위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나토라고 하는 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하는 게 네. 미국이 실질적으로 유럽을 방어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자체적으로 자기 무장을 해라 이런 트럼프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나라들은 뭐 방위비가 GDP의 1%도 안 되는 나라들도 꽤 있고요. 네. 독일만 해도 5%를 하려면 거의 2배 이상을 방위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로 하면은 이게 1년에 뭐 수백조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산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방향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방산 시장이라고 하는 또 그 경제적 측면도 우리가 네. 동시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시점에 나가셔서 부담도 좀 되시겠지만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도 크겠습니다. 네. 정권 초기라 외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언제 나가시나요? 저 7월 30일 날 7월 30일 날. 출국 예정인데요. 네. 지금 14개 나라의 특사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0개 나라 정도 생각을 하다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세안에 조금 더 나라도 좀 추가하고 뭐 이러면서 14개 국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네. 특사 파견이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엄과 이제 내란으로 인해서 이제 실추된 우리 국격을 네. 바로 세우는 문제와 동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 좀 알리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무역 마찰로 인한 그런 이제 위험성도 좀 네. 분산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외교적인 노력.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 시대에는 외교가 밥이다. 그래서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서 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 뭐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게도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 옳은 방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진 게 사실 있거든요. 네.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그게 또 어떤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뭐 한 달 넘었잖아요. 네네. 외교는 외교대로 나름 높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당선됐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거의 60% 중반대에 거의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점수를 주는 게 뭐니 해도 소통, 그리고 또 하나가 일 잘한다. 이 두 가지 같아요. 역시 기초단체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행정 해본 능력. 분이기 네. 때문에 네. 일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뭐 한의사로 보면은 맥을 정확히 짚어서 이게 딱 하나 이렇게 네네. 놓았는데 그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딱 침 하나 났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피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네. 요란하지 않지만 성과를 내고 또 소통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참모도 해보고 또 또 성북구청장 예, 두 번 구청장도 하시고.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인사가 특히 이제 뭐 이 우리가 볼 때 그 정부의 성격은 예산으로 말한다고 하고요. 네. 그 정부의 방향성은 인사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인사들을 보면은 국회의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말은 검증된 인사를 쓴다. 인수위가 이렇게 없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실무 능력 있는 사람 안정성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뭐 유임까지 시키는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정책에 맞으면 네.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이 딱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안심을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인사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후한 점수를 주시는 건데 자 그래서 몇 점? 저는 지금 8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80점이요? 예, 예. 상당히 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초기지만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 굉장히 놀랐다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상당히 독주하고 네. 좀 독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여당도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데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예를 들면 그 취임 30일 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시나리오도 없이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놀랍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답변하는 모습들도 네. 일일이 다 민원이지만 또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라 네. 또 이제 전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을 데리고 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질문 답변도 하고 이런 모습이 웬만한 자신감 가지고는 저렇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포함한 그 CEO 분들이 자기가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높은 점수를 뭐 줘도 저는 뭐 아주 지금 좋은 상태 아니냐. 80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80점. 제가 생각하는 점수는 나중에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언론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가 견제 기능 네. 이런 게 이제 저도 개인적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또는 대선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했는데 한 달 동안의 어떤 그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들 돌아섰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 같아요. 뭐냐면은 네. 본인이 위치한 자리에서 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책임감과 동시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남시장으로서는 성남시장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제 최고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를 하려고 하고 경기도지사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네. 최고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당대표 시절에도 행정권은 없지만 네. 행정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어떤 뭐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저는 때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우려스럽고 독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주신 것 같은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뿜뿜 요즘 보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심지어는 뭐 참모들이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야, 그러니까요. 네, 할 그건 좀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들 비서실장도 그렇고 다들 헬스케지고 그러게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되게 좋으신 말씀이네요.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리에서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한다. 이건 뭐 어느 분야에 있던 분들이라도 조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정치의 장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시민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이제 마을과 생활 단위 우리 구체적인 삶이 변화하는 속에 깨어있는 시민이 이제 살아 숨쉬도록 하는 네. 그런 진짜 이제 생활 시민의 시대, 예, 새로운 시민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해야 되지 않냐? 네. 이제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 잘하는 정치인들, 네. 일 잘하는 일꾼들이 네. 우리 정당에 많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후한 점수도 주시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성북의 일꾼, 민주당 일꾼을 모셨는데 대통령실의 일꾼을 모신 것 같은데 지금 저 비서실장과 토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튼 네 좋습니다.